실학의 대가 정약용 볼게요. 호는 다산, 여유당 두 개의 호가 있고요. 토지개혁론으로 여전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공동농장제도예요. 여전이 마을여의 밭전이에요. 그래서 마을의 밭이다 이런 얘기고, 이 마을의 밭을 공동으로 다 같이 경작해서 다 같이 그냥 나눠서 쓰자. 공동경작, 공동분배. 이게 바로 공산주의죠. 그래서 여전론은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고, 이 여전론을 정약용이 주장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정약용은 실학의 대가라고 그랬잖아요. 실학의 대가에게 어울리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여전론은 정약용이 주장을 했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토지개혁론으로 정전론이 있습니다. 정전론은 우물정의 밭전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정의 한자를 이렇게 써요. 제가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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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우물정이고, 이 우물정을 하면 땅은 이렇게 9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땅은 이렇게 9등분으로 나눠서 이 주변의 8등분은 각각 집집마다 그냥 하나씩 각 집집마다 농사를 짓고, 가장 가운데 이 땅은 같이 농사지어서 같이 나눠 쓰는 공동경작, 공동분배를 하자. 그래서 이 정전론은 뭐냐면은 여전론의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전론은 모든 땅을 다 공동경작해서 공동분배하자잖아요. 근데 정전론은 9등분 중에서 8등분은 각각 집마다 경작을 하고, 가운데 한 구역은 같이 경작해서 같이 나눠 쓰자. 이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론, 정전론은 정약용이 주장을 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정전론은 여전론의 차선책이죠. 그래서 플랜 B라고 생각하세요. 정약용은 실학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실학의 대가답게 토지제도도 플랜 B까지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여전론, 야 공산주의처럼 같이 경작해서 같이 나눠 쓰자. 그게 힘들어? 그러면 정전론. 그래서 그럼 일부라도 공동농장, 공동경작해서 공동으로 쓰자. 그래서 이런 플랜 B까지 제시한 거는 실학의 대가인 정약용이니까 플랜 B, 이 정전론까지 제시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정약용은 거중기라고, 거중이 들거, 무거울 중이에요. 무거운 거를 드는 기계, 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수원성을 축조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정조의 신복이죠. 정조가 굉장히 아꼈던 신하예요. 근데 정조가 어떤 스탠스였어요? 노론이 판치나 한양을 떠나서 새로운 신도시 수원 화성을 건설하게 되잖아요. 이 수원 화성을 건설할 때 정약용이 거중기라는 걸 만들어서 수원성 축조하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약용은 고액권 화폐 발행을 주장합니다. 중농학파 중에는 좀 이색적인 주장이고요. 이 정약용은 딱 중농학파라고 하기는 좀 뭐한 게, 과학기술, 상공업 발전 이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상품 작물 재배 이런 것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딱 중농학파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토지개혁론을 두 개나 주장했으니까 중농학파라고 말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정약용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수원성을 축조를 했죠. 근데 성을 축조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요. 근데 이 축조 비용을 만약에 쌀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정약용은 수원성 축조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걸 좀 편하게 비용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액 화폐가 필요하구나. 이 고액 화폐가 있어야지 어떻게 비용 지불이나 이런 게 좀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정약용, 정조의 신복, 정조가 수원화성 건설할 때 거중기를 이용해서 수원성을 축조를 했고, 그리고 수원성 축조할 때 큰 돈이 많이 드니까 고액 화폐 발행을 주장했다.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그리고 정약용의 저서를 모은 문집이 여유당 전서예요. 그래서 여유당 전서는 154권 76책으로 엄청 방대한 저서예요. 그래서 정약용의 호가 다산이라고 그랬죠. 다산이 많이 낳은 걸 다산이라고 그러잖아. 아이 많이 나면 다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정약용이. 왜? 실학의 대가니까. 그래서 이 다산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 글발 좋은 정약용에게는 이렇게 다산 책을 많이 쓰는 게 굉장히 여유다. 그래서 실학의 대가니까 다산 많이 쓰는 건 여유다. 이렇게 외우세요. 정약용은 실학의 대가야. 그러니까 다산 많이 쓰는 건 여유다. 해서 정약용의 호는 다산과 여유당이 있고, 호가 여유당이니까 여유당 전서하면 정약용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예론을 중히 여겨요. 이게 뭐예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기술을 창안하고 이용하는 데 있다. 그래서 기예론에서 기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약용이 거중기 이용해서 그 수원성 축조했죠. 그리고 한강 배다리라고 해서 배를 쭉 연결해갖고 한강을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만든 거예요. 이런 것도 다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중히 여겼구나, 정약용이. 그래서 기예론이라는 걸 썼다. 기예론은 기술을 중시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비슷한 거에 같은 중노학파의 이익은 시세론이라는 게 있었죠. 비슷하다는 얘기는 이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시세론은 역사, 왕조에 있어서 시세가 있어야지, 기세가 좋아야지 왕조가 번성한다. 뭐 이 얘기고, 기회론은 기술이 중요하다 이 얘기인데 그냥 글자가 비슷해서 이익은 시세론, 정약용은 기회론이에요. 설마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약용의 3부작과 3논설 볼게요. 3부작은 흠음신서, 목민신서, 경세의표, 이게 3부작이에요. 흠음신서는 뭐냐? 형옥 담당 관리들이 주의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흠음신서에서 흠 있는 사람을 연상하세요. 흠에서. 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수죠. 그래서 이 죄수들을 다루는 관리들이 주의할 사항이다. 이 책이 바로 흠음신서예요. 그래서 흠음신서는 흠 있는 사람을 다루는 형옥 담당 관리들이 주의할 사항을 쓴 책이 흠음신서다. 목민심서는 지방관의 도리를 다룬 책인데, 목민이 뭐냐면은 목이 다스릴 목, 백성민이에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방관이죠. 그래서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지방관의 도리를 다룬 책이 목민심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경세유표는 세가 세상이에요. 세상. 경세하면 세상을 다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루는 거니까 목민심서에선 백성을 다루는 거였고, 경세는 세상을 다루는 거예요. 세상을 다룬다는 얘기는 어떤 제도 이런 걸 다룬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앙정치 조직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게 경세유표예요. 그래서 목민심서하면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거니까 지방관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세유표, 세상을 다루는 거니까 좀 더 스케일이 크겠죠. 그래서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중앙정치 조직, 그래서 굳이 공무원의 비유를 한다면 목민심서는 백성을 직접 다루는, 백성과 직접 만나는 대민 업무를 하는 지방관, 그래서 동사무소, 공무원 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경세유표는 세상을 다루는 좀 더 스케일이 큰, 그래서 정치, 제도, 조직, 법 이런 걸 다루는 거니까 중앙직 공무원이 좀 어떤 제도 이런 걸 다루는 거에 가깝고, 지방직, 동사무소 공무원은 백성을 다루는 거에 가깝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민심서는 지방관, 지방직, 경세유표는 세상을 다루는 거니까 중앙정치조직, 중앙직, 뭐 이런 식으로 공무원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정약용의 3부작을 공무원에 비교를 하면, 원래 행정, 사법, 입법이 있죠. 근데 옛날에는 입법, 국회는 없었으니까 행정직 공무원에는 중앙직과 지방직이 있어요. 중앙직에 해당하는 게 제도를 고치는 경세유표,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대민 업무를 하는 지방직 공무원은 목민심서, 백성을 다루는 거니까 목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흠음신서는 뭐였어요? 죄수를 다루는 형옥 관리들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이거는 법원직, 법률직 공무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3부장은 행정직의 2개, 중앙직 경세유표, 지방직 목민심서, 그리고 그 죄수를 다루는 형옥 관리 해서 흠음심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정약용의 3론은 전론, 원목, 탕론 이렇게 돼요. 전론은 여기서 전이 밭전이에요. 그래서 여전론을 주장한 공동소유,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산주의였죠. 그래서 이 여전론을 주장한 게 바로 전론이다. 밭전에서 여전론 생각하시면 되고, 원목은 목이 목민관이에요. 목민관이 수령이죠.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 목민관에 대한 근본을 밝힌 책이에요. 그래서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뭐 지방직 공무원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원목이 원래는 원이 근원, 목이 목민관, 목민관의 근원, 목민관의 근원은 백성을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원목은 지방관에 대한 이야기, 목민관에 대한 이야기고, 탕론은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이 문제 있으면 갈아버려라. 그게 탕론이에요. 그래서 탕에서 소탕해버려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왕이 문제 있으면 그냥 소탕해버려. 이 얘기고, 원래 실제 탕론이 왜 탕론이냐면은 옛날 중국 이 하나라에 걸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엄청 난폭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였던 탕이 이 걸왕을 밀어내고 자기가 탕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탕왕처럼 왕이 문제가 있으면 갈아버리고 왕이 되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역성혁명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3론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3개의 계층에 대한 이야기다. 아까의 3부작은 뭐였어요? 공무원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3론은 3개의 계층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전론은 토지잖아요. 토지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얘기에서 백성을 연상하시면 돼요. 백성에겐 땅이 중요하니까 전론에서는 백성을 위한 이야기다. 전론은. 그리고 원목, 이거는 목민관, 중앙 관리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중간 관리, 목민관을 연상하셔서 관리에 대한 이야기. 탕론은 뭐였어요? 왕을 갈아버려라 이거였잖아요. 왕이 문제 있으면 갈아라. 그래서 이건 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3개 계층이 뭐예요? 제일 위에 왕이 있고,
그 중간에 관리자가 있고 그 밑에 백성이 있잖아요. 이 세 개 계층에 대한 얘기를 삼론에서 다뤘습니다. 정약용이. 이 삼부작 삼론서를 두 문자로 해볼게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흥음신서, 전론, 원목, 탕론 이렇게 돼요. 앞머리 글자를 따면 목경, 흠, 여기서 흠흠 두 개를 따왔어요. 목경, 흠흠, 전원탕 이런 얘기예요. 목경, 흠흠 이게 뭐냐? 목껴, 아 목에 뭐가 껴, 목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목껴, 아 목에 껴서 거리시는 분들은 전원, 탕을 잡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장수가 보신탕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 껴서 목에 뭐가 껴서 목에 껴서 거리시는 분들은 전원 이 탕을 잡숴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에 껴서 거리는 분은 전원 이 탕을 잡숴봐 이렇게 해서 삼부작 삼론설은 목에 껴서 거리면 전원 탕을 먹어라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시고요. 자, 정약용은 마과회통이라는 그래서 마과회통이라는 책을 쓰는데 여기서는 홍역과 천연두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마과회통에서 앞에 마가 원래 마진이 홍역을 뜻해요. 그래서 마가 홍역을 뜻하고 우리 호암 마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 마마는 천연두를 뜻합니다. 그래서 마가 홍역도 뜻하고 아 천연두도 뜻하구나. 그래서 마과회통의 마를 보고 아 홍역과 천연두 이걸 연상하셔서 홍역과 천연두를 연구했고 자 정조는 10년 정조 10년 때 세자가 5살이었는데 그때 홍역으로 세자가 죽어요. 그리고 정약용은 자식 9명 중 6명을 천연두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이 가장 좋아했던 왕이 정조죠. 둘이 베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정조의 아들은 홍역으로 죽고 정약용의 아들은 천연두로 죽어요. 그러니까 정약용이 홍역과 천연두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과회통이라고 썼고 그래서 마에서 얼마나 미웠겠어요. 정약용은 홍역과 천연두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정조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이 마 이렇게 해서 얼마나 미웠으면 마 이렇게 해서 마과회통의 마는 홍역과 천연두를 뜻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런 게 있어요. 정조 10년에 원래 세자가 5살이었는데 이 세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순조가 등극하는데 너무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정조가 죽고 나서. 그래서 순조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외척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세도 정치를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정조 10년에 5살이었던 세자가 안 죽었으면은 정조가 죽었을 때 대략 한 20살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도 정치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다. 이때 정조 세자가 너무 이 홍역으로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세도 정치가 발생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자, 정조 아들은 홍역으로, 정약용의 아들은 천연두로 죽고 그래서 정약용이 너무 이 홍역과 천연두가 미워서 마 하다가 마가회통을 저술하게 됐다. 정약용은 아방강역고와 아언각비 이것도 써요. 아방강역고는 아가 나아예요. 나 방이 나라. 그래서 아방은 우리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강역 지역에 대한 고찰을 다룬 게 바로 아방강역고예요. 그리고 아언각비는 이 아언도 똑같이 그냥 아언을 우리말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평상시 쓰는 말 한자는 다른데 그냥 아언을 우리말을 각비 깨달을 각 오류비 그래서 오류를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말을 제대로 고치다. 우리말을 바로 잡은 책이 바로 아언각비예요. 그래서 아방강역고 아언각비 다 아로 시작하고 우리나라 우리 글 이렇게 생각하셔서 정약용 실학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를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방, 우리 글, 아언 이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아방강역고, 아언각비, 아로 시작하는 책들을 썼더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대동수경도 순조 때 나온 책이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정약용은 정조 때는 정치를 열심히 했고 정조 옆에서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순조 때는 정치를 그만두고 계속 저술에 골몰했기 때문에 정약용의 책은 대부분 다 순조 때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대동수경은 우리나라 강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에요. 정약용은 뭐라고 써요? 아방강역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아언각비 우리 글에 대해서 연구한 거죠. 대동수경에서는 우리나라 강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대동수경을 대동은 조선 우리나라를 뜻하고 수가 물이에요. 그래서 대동수 하면 조선의 물이에요. 조선의 물 하면 조선에게 물을 제공하는 건 어디예요? 강이죠. 바다는 조선의 바다라고 말하긴 뭐하죠. 바다는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조선의 바다라고 말하긴 좀 뭐하기 때문에 대동수 조선의 물 하면 강이에요. 강. 그래서 강에 대해서 연구했다. 우리 나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 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정약용. 그래서 이 대동수경은
그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형이 뭐에 대해서 연구했냐? 바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자산 어보를 썼어요. 그러니까 형은 바다에 대해서 연구하고 동생인 정약용은 사이즈가 좀 작은 강에 대해서 연구해서 대동수경을 썼더라. 대동수, 대동이 조선이고 조선의 물 하면 조선에게 물을 제공해 주는 건 바로 강이죠. 우리는 강에서 물을 얻잖아요. 그래서 대동수, 조선에게 물을 제공해 주는 건 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대동수경은 강에 대해서 연구한 거구나. 정약용 정리해 볼게요. 실학의 대가라고 했죠. 이 대가에 어울릴 만큼 급진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전론이죠. 여전, 마을의 밭이란 얘기고 마을의 밭을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하자. 굉장히 급진적인 공산주의 주장을 했다가 이거 너무 과격해? 그러면서 한 발 물러나서 정전론. 이거는 토지를 9개로 나눠서 가운데만 8개는 그냥 각자 집에서 그냥 농사 짓고 가운데 땅은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자. 그래서 이건 플랜 B죠. 여전론 주장했다 플랜 B. 그래서 플랜 B까지 주장하는 건 실학의 대가인 정약용이나 가능하다. 그래서 여전론 그리고 이에 대한 플랜 B로 정전론까지 주장한 건 실학의 대가 정약용이다. 그리고 정약용이 실학의 대가니까 뭐였어요? 다산. 책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건 여유다. 그래서 호가 다산이라는 호도 있고 여유당이라는 호도 있다. 그래서 여유당 전서 하면 정약용 연상하시면 되고 실학의 대가답게 우리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로 시작되는 걸 연구하는 게 쓴 책이 많더라. 아방강역고 우리나라를 연구한 거고요. 아원각비 우리 글을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대동수경 대동이 조선이고요. 조선의 물에 대해서 연구한 거라서 조선의 강에 대해서 연구한 게 대동수경. 형 정약전은 바다에 대해서 연구해서 자산 어부를 쓰고 동생 정약용은 강에 대해서 연구해서 대동수경을 쓰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조의 신복이라고 그랬죠. 정약용은. 그래서 정조의 신복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중기를 이용해서 수원 화성을 축조했다. 그래서 거중기, 한강 배다리 이런 걸 만든 거에서 기술을 중노학파지만 굉장히 기술을 중히 여겼다. 그래서 기예론을 썼다. 기예론에서의 기가 기술을 중히 여겼다 해서 기예론은 정약용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액 화폐 발행도 주장했다고 그랬죠. 수원성을 축조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드는데 쌀 가지고 이거 비용을 치르려면 엄청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고액 화폐 발행을 주장하게 됐다. 그리고 마가회통도 정약용이 있었는데 정조의 아들은 홍역으로 정약용의 아들은 천연두로 사망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가회통에서 홍역과 천연두에 대해서 연구를 하더라. 그래서 마진하면 홍역이고 마마하면 천연두예요. 그러니까 천연두, 홍역 얼마나 미웠겠어요. 정약용이. 그래서 임마 이렇게 해서 마가회통을 쓰더라. 그리고 삼부작 삼론설이 있는데 삼부작 하면은 흠음신서, 목민신서, 경세유표예요. 흠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형호 관리에 대한 이야기 흠음신서, 목민신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 해서 지방관에 대한 얘기고 경세유표는 세상을 다루는 거니까 좀 더 스케일이 큰 중앙정치 조직에 대해서 썼다. 그래서 이거를 공무원에 비유를 하면은 이 흠음신서는 법률직, 법 관련 공무원이고 목민심서는 동사무소에서 백성 대민 업무 지원하는 지방직 공무원, 경세유표는 중앙에서 제도, 정치 조직을 다루는 이제 중앙직 공무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삼론은 백성, 가장 위에 왕, 그 밑에 관리, 그 밑에 백성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백성을 위한 이야기가 바로 전론에서 여전론, 토지제도, 여전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원목은 관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목이 목민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관리, 목민관에 대한 이야기고 탕론은 뭐였어요? 왕에 대한 이야기. 왕이 문제가 있으면 갈아버려라, 소탕해버려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문자로는 목에 껴서 거리는 사람 있으면 전원 탕을 잡숴봐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